월요일 이 시간 집중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반도체 이야기로 바쁜 요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삼성전자 실적부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깜짝 놀랐고 대체 증권사 컨센 대비 그 추가 아웃퍼폼된 2조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역시나 DS 부분에 있어서 한 6조 정도는 추사는 변함없을까요? 예, 저희는 DS 쪽 영업이익을 6.6조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저희는 조금은 이제 프리뷰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좀 실적 되게 좀 낙관적으로 저희는 리포팅 했는데 컨센서스가 너무 낮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는 삼성 디스플레이도 공급을 했고 또 최근에 나오는 AI PC에 올레드 탑재하는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애플이 비수기라서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거로 봤지만 사실은 그런 태블릿이랑 그리고 또 일부 AI PC에서 또 실적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저희는 뭐 거의 1조에 육박하는 그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완제품 쪽은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오히려 원가 부담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에어컨이나 이런 제품들도 최근에 또 비용 요인들이 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 DS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끈 호실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HBM이 없어도 이 정도가 된단 말이야에 있어서 시장은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그러면 3분기에는 앞으로 이 기세라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가 시장에서도 반응으로 계속 주가 반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저희는 좋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크게 사업부별 이제 방향성을 보면 메모리 가격은 3분기에도 이제 거의 뭐 10% 육박하게 고정 가격이 오를 것 같고요. 그래서 메모리 쪽은 더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MX가 또 우리 새로운 폴더블 제품들이 또 3분기에 장착이 되지 않습니까? MX 쪽도 다시 3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역시 애플이 드디어 아이폰 16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볼 거고, 그래서 3개 사업부 모두 이제 이번 분기보다는 더 좋아지는 그림이라서 저희는 3분기 영업이익을 이제 좀 조심스럽게 14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조 원이면 이제 호황기 때의 분기 영업이익 4배이고요. 물론 뭐 정말 2018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18조 정도 나왔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HBM, 엔비디아 없이도 이 정도 이제 나오는 실적이기 때문에 좀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지금 물론 추산이긴 한데 또 깜짝 놀랐는데요. 그럼 여기에 사실 지금까지 보도화된 거에 따르면 8월을 목표로 현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승인 도전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HBM 승인이라는 무기까지 장착된다면 더 폭발적으로 주가든지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실적은 좋았지만 HBM이 엔비디아 안 나간다는 이유로 좀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안 나가고도 뭐 압도적으로 이익이 뭐 경쟁사보다 많이 나왔다면 이제 향후에 나갈 때는 이제 좀 더 눈높이가 바뀔 거고요. 그리고 HBM은 D램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품별로 봤을 때 HBM이 D램 캐파를 많이 좀 잡아먹다 보니까 나머지 D램 제품도 수요가 일부 살아난 제품도 원활히 공급이 안 되거든요. 반도체 산업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거. 그래서 제한된 웨이퍼를 가지고 뭘 만들까, 어떤 거를 만드는 게 수익성에 도움이 될까 고민하는데, 뭐 어쨌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이크론의 HBM 지난 분기에 매출액 1억 불에 주가는 급등했거든요. 1억 불 매출인데 삼성은 뭐 그거보다 10배 이상 많은 매출이 HBM에서 이미 엔비디아 없이도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뭐 그쪽 매출이 발생한다면 뭐 실적보다도 저는 주가 재평가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재평가 관점에서 현재 삼성전자 87,000원 그때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왔거든요. 여전히 싸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HBM이 정말 8월에 섭렵이 된다면 어디까지 TP를 열어두실까요? 지금 현재 여의도에서는 12만 원이 상단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뭐 사실 뭐 주가 전망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다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제 경쟁 기업들이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PBR이 2배 넘거든요. 2.3배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1.5배이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뭐 그 두 비즈니스 성격이 다른 품목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할인을 하더라도 뭐 1.9배만 적용하더라도 올해 뭐 11만 원대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특정 목표 주가
저희 하우스 목표 주가를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에만 그게 된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주가 재평가 속도는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주가 재평가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인지 그것을 주식시장에서도 반영을 하듯이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가파른 우상향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반대적인 성격일까요? SK하이닉스는 고가권에서 또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예. 자, 이렇게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 메모리 업황에서 확인했듯이 SK하이닉스도 실적이 그러면 꽤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서프라이즈가 좀 유별났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너무 서프라이즈가 나서 저도 원인 분석을 해서 오늘 자료도 쓰고 했지만 근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만큼 서프라이즈는 아닐 것 같아요. 시장 기대치가 이미 5조 뭐에서 5조 중반까지 보고 있는데 아마 그 레인지에 뭐 유사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또 하이닉스 실적도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데 이미 좀 삼성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좋은 실적이긴 하지만 시장의 그 실적 추정치 상단을 뭐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컨센 한 뭐 부합하는 정도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도 되게 좋은 실적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실적 나오고 또 3분기에 또 실적도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더 저희는 어쨌든 뭐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마 이제 투톱에 대한 방향성 고민하시는 분들은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긴 한데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오피셜리 승인이 되면 SK하이닉스의 흔들림을 이미 단독 뉴스 물론 오보긴 했지만 그거에 따라서 흔들림도 저희가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나리오는 어떻게 그려가고 계십니까? 일단 승인 예를 들어서 통과 뭐 이런 식의 최종 확정이 되면 그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디커플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이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하여튼 뭐 재평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부 스위칭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건 상당히 단기적인 거고요. 설령 이제 삼성이 그 승인을 받고 공급하더라도 이미 하이닉스는 뭐 우리 엔비디아 넥스트 GPU에 뭐 나갈 HBM은 이미 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실적 레벨은 분명하고 그리고 핵심 제품에 있어서의 또 점유율은 또 경쟁사보다 높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일시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디커플링은 있겠지만 하이닉스 주가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빨리 복원이 되고 그리고 향후에 나올 실적 그리고 산업의 방향성을 보면서 주가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내 다시 우상향의 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그러면 물론 if이지만요. 가정이지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8월의 승인을 못 받게 될 경우에는 저희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토해내는 그 작업 기간은 좀 필요할까요? 저는 뭐 8월에 할지 안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뭐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블랙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점 되면 아마 또 엔비디아가 블랙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블랙엘을 가진 파생 제품들이 많습니다. 블랙엘 칩 2개에다가 그레이 CPU 하나 붙어 있는 이제 GB200 같은 제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H200을 또 많이 또 고객들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 CPU와 또 H200이 합쳐져 있는 GH200 같은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메인 블랙엘은 하이닉스가 주력을 놓고 나머지 파생 제품에 HBM3 수요는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뭐 저는 들어가더라도 뭐 적당한 수준에서 파일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개선되는 속도를 HBM이 못 쫓아가요. HBM이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HBM을 많이 쓰면 어느 정도가 이제 그게 이제 보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6년부터는 또 누빈이라는 새로운 3나노 칩이 엔비디아가 나옵니다. 그때는 HBM을 지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D램으로 HBM을 만들기 때문에 D램 캐파가 큰 회사를 엔비디아도 계속 배제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블랙엘을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시점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월에서 11월입니다. 그래서 뭐 8월에 승인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더 뒤에 승인되더라도 크게 리스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언젠간 승인될 거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현재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섞여져 있다, 녹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센터장님 요즘 진짜 또 여의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반도체를 바라볼 때 HBM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레거시단, 범용 디램, 낸드에 있어서도 이제 또 기대감이 한껏 고조된 상황이거든요. 자, 따라서 HBM이 너무 좀 나는 이제 포트에서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언제 그런 레거시단으로 진입이 가능한 것인가 고민하고 네. 계실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한 전략은요? 네, HBM이 참 좋긴 한데 많이 네. 올랐죠. 그쵸. 소부장이 같이 특히 HBM 장비 회사들 많이 올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HBM의 단수가 올라가고요. 네. 물론 뭐 16단부터는 또 새로운 기술도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도 적용되니까 그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만 그다음에 HBM의 스택 수가 늡니다. 6개 GPU를 둘러싸던 게 이제 누빈 울트라부터 12개가 둘러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패키징에 대한 디맨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금 소부장이 좀 실적이 좀 많이 좀 어쨌든 감산도 하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를 줄이면서 어려워졌는데 주가는 또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감산은 이제 낸드는 더 이상 감산이 없거든요. 디램도 이제 범용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감산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일단 감산이 이제 중단이 되면 소재에서는 이제 상당히 실적이 개선이 되겠죠.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이제 글로벌하게 반도체 장비 투자가 작년보다 한 5%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한 1,000억 불 정도, 글로벌 전공정 장비가 한 1,000억 불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일단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 투자에는 뭐 당연히 TSMC가 중심에 있지만 메모리 기업 중에서 뭐 D램, HBM 투자도 있지만 내년에는 낸드 투자도 좀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글로벌하게 장비 회사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그래서 아마 우리 기업들도 이제 뭐 메모리 전반적으로 내년 투자가 뭐 D램은 올해 좀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낸드는 내년부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범용 메모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봤을 때는 HBM과 차이난 주가 성과가 이제는 좀 좁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좀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예, 저는 뭐 너무 한쪽에 그러니까 HBM은 이제 정말 네. 더 좋은 회사로 이제 자꾸만 필터링을 하고 범용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실적이 개선될 기업들을 좀 선침해하는 전략도 같이 투 트랙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HBM 확실히 선두 기업 위주로 계속해서 추적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레거시 쪽에 있어서도 실적 개선세가 확연한 쪽으로 제 전략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짜 궁금한 건 사실 이겁니다. 주말 사이 뉴스도 있었는데요. 블랙웰 원래 그 양산 시점이 좀 앞당겨지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AI 반도체 사이클이 크다. 예. 였습니다. 그럼 그 크다라는 것이 투자적 관점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지금 엔비디아 제품 간의 카니발라이제이션도 있습니다. 블랙웰을 곧 출시한다고 하니 이제 예. H200을 안 사는 거고. 근데 블랙웰 이후에 또 2026년에 루빈이 나오거든요. 3나노. 그래서 제품이 1년 단위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각 제품 간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은 일부 있겠지만 근데 블랙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지스터 숫자가 이제 기존 하퍼보다 일단 2.5배 더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성능 면에서도 상당히 압도적인 칩이고 그래서 글로벌하게 저희가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그 전체적인 구매 동향을 보면 여전히 좀 괜찮기 때문에 일단 뭐 블랙웰에서 한번 점프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이제 블랙웰부터 HBM을 288GB를 답니다. 그래서 블랙웰 울트라 같은 경우는 288GB를 다는데 하퍼가 80GB 달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3.5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HBM 캐파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블랙웰이 이제 확산되는 시점에 HBM 시장은 한 번 더 레벨업 되고 그리고 HBM3E가 HBM3보다 20% 비쌉니다. 그럼 비싼 제품이 물량이 이제 2.5배 늘면 단순하게 이제 마켓의 밸류로 보면 거의 3배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은 일부 이제 엔비디아 제품 간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을 고려하더라도 올해보다는 최소한 2.5배 정도 HBM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BM 쪽으로는 지금 좀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 쪽은 더 누려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네. HBM 뭐 장비 회사들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결국은 이제 루빈까지 엔비디아에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로드맵이고 네. HBM을 얼마나 달고 HBM에 어쨌든 싱글 스택을 12개를 단다. 지금 6개 다는 게 12개면 그것도 2배 느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HBM의 단층도 8단이 이제 16단이 되면 그것도 2배로 느는 거예요. 그다음에 HBM의 각각의
각각의 이치 다이 자체도 16기가비트에서 만들다가 이제 32기가비트에서 만들면 그게 단일 제품도 이제 결과적으로 2기가바이트에서 4기가바이트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GPU 속도로 따라갑니다. 예. GPU 성능에 따라가려면 HBM을 어떤 형태로든 많이 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너무 HBM 관련 장비들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GPU 성능 개선 속도를 HBM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실적 면에서는 업사이드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사이드는 충분하다라는 점을 폭발적인, 왜 전작 대비 성능 30배가 블랙웰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루빈까지 더 쭉쭉 그 프로세스 안에는 넣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는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영역으로서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셨네요.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